자,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높은 3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세 문제. 방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구역 지역이다. 허가받으면 별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했죠. 왜 같은 시군구의 업무이고 같은 지역인데 왜 허가 받은 경우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다 하면 허가제도 퉁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거의 매년 묻는 것이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도 허가제도니까 허가 신고 나면 절차가 핵심이니까 허가 절차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요건을 갖추고 절차가 또 있겠죠.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가 핵심이다. 여기에서 두 문제하고 암기상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가 핵심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며칠? 30일. 그 신고 절차가 시험에 매년 나오고 방금 전에 전주에 주택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한 문제. 외국인 특례 조항에서 신고 절차, 허가 절차 한 문제.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만 해도 5문제예요. 그지? 총 해서 8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전체가 8개에서 9개니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배우시는 허가 절차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뭐 때문에 지정하는가? 남구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가 있다. 토지 거래 허가가도 있다. 농지가도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민가가 있다. 요 그림 기억하시라고. 매매 계약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예매가 있다. 같은 남구 안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허가 받았다. 허가 받아서 매매 계약했다. 신고하잖아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없다는 말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사전에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농지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죠.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신고 필증 가져가면 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계약을 하고자 허가 받았습니다. 등기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구역 내 토지가 농지인데 어쨌든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등기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매매 계약이면 예외 없이 신고는 해야 한다. 요 그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오면 신고한 층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넘겨서 누가 적정성을 검증했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세무서 넘겨서 세금 매길 때 활용하십시오. 그게 실거래가 매매계약 신고제도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실거래가 신고와는 전혀 달리 뭐 때문에 하는가? 토지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거래이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투기적인 거래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투기를 막아야 되겠죠?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지역. 지가가 오른다. 토지 가격은 오른 정상적인 상승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있다. 우려가 있으면 지가 상승을 막거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의 업무이어도 허가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이고 지정할 수 있다는 질문 나오면 누가 나와야죠. 누가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누구는 빠지고 시군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전의 기출문제에서 동일 시군구 남구 안에 일부 지역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해요? 남구청장이 지정합니까? 지정권자는 시군구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죠. 뭐 때문에 지정하는가? 투기적인 거래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성행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지가가 오르는데 급격한 상승이 있다.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몇 년 이내? 5년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최근 5년 넘는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냅니다. 우리 과목은. 그 눈을 깜빡깜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 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 시. 뭐 제가 수업을 너무 강압적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지? 공부를 해보시려고 앞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있으면 내 머리 빠진 거 막 뒤에 또 볼 거 아니야 또. 아, 그 머리 빠진 선생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쩍 타고 나가면. 머리를 좀 심어라. 뭐 모자라는 게 쓰라. 모자 가발을 모자라 하더만요. 뭐 지금 와가지고 쓸 것 같으면 진작에 썼을 건데. 전국에 머리가 선생 중에 중에서 선생 중에서 제가 제일 없습니다. 보니까 더 없는 선생이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생 중에는 가발 선생은 빼고 가발 쓰신 분이 몇 분 계시던데 저를 만날 때마다 위안을 얻는다고. 저는 진작에 괜찮아요. 뭐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나이가 아직 60 안 돼가지고 그래 빠지가 좀 하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수술했을 거야 아마. 근데 주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막 곱게 늙읍시다 그냥. 그런데 뭐 돈 안 쓰려고 물어볼게요. 돈 안 쓰려고 했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남이 누가? 읽는 연습하시라 소리 내가지고 읽으시라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뭐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 지가 급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 5년 이내 기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죠? 누구는 아니다? 시군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다. 그럼 국장은 어떤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가?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걸쳐서 지정하게 되었다. 요렇게.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다? 그럼 경북도지사가 욕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고 너무 땅에다가. 그러니까 두기성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장. 울산광역시 안에 남구 일부 지역을 한다. 누가?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최근 개정법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 대상이면 다 허가받으라 이렇게 하는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허가 대상자, 외국인이 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 포함해서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있지만 특정하여 지정인데 내 이름이 없어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지정했는데 특정히 지정했는데 내 토지가 허가 대상 용도에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한 대상자 안에 허가 대상 용도 지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구역 안에 있어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방금 전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우려가 있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죠.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배우시죠. 계획이 있는 동네에 투기가 있나요? 계획이 없는 동네.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국토계획법 시간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이용이다 말은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계획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동네는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는 동네에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골, 친정이 어디요? 시골이요? 울산광역시요? 아니 저 시골인가 아닌가 대도시인가 그 말입니다. 수업 안 맞네. 수업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밥 뭐 먹을 거요? 그렇지.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수업이 안 맞다고. 오늘 학원 올 때 뭐 어떻게 왔어요? 그럼 차 타고 왔다 하면 또 수업이 안 맞아. 버스 타고 왔다 이렇게 해야죠. 택시 타고 왔다.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 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인 경우에 허가구역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시험에 2번 정도 나왔던 게 이겁니다. 있던 법을 폐지해서, 있던 법을 개정해서, 없던 법을 제정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될 때 허가구역 지정할 것인가, 완화될 때, 해제될 때 지정할 것인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때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가 풀 때 허가 구역 지정할 것인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하겠다면은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그 말 아니야. 여기 누가 쳐다본다?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은 투기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 제한이 뭐 되거나 완화되거나 아예 풀 때, 최근 시험에 강화해서 2번 나왔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있다. 투기가 있나요?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요 안에서만 투기가 있나요? 인근 지역까지. 개발 사업이란 정보가 있으면 진행 중인 거 당연하고 예정되어 있는 거 당연하고 여기까지 인근 지역까지 투기가 있으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완화, 회제, 개발사업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에서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다시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투기가 없다. 지가가 안정되었다. 그럼 일부라도 축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라도 규제를 풀어줘야 자유롭게 매매할 거 아니야. 아예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허가구역 지정 사이에 투기가 없어졌다. 지가가 다 안정되었다. 풀어줘야 되겠죠. 이때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인 경우 공통으로는 심의 거치고 심의한 내용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것은 똑같다. 심의 공고 통지는 지정하고자 하는 때 심의 거쳐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통지해. 다시 지정할 때 심의 거쳐야 한다. 일부 축소 심의, 해제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다. 그 절차가 조금 다른 것만 한 개만 유의하시면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국토계획법 시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 이름 안면 있나요? 이름이 계획심의위원회잖아요. 그 국토계획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심의한 내용을 뭐하고? 공고하고.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인데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받고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는 알아야 되고 허가관청 알아야 되겠죠? 통지를 해주면 등기소장의 통지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직접 등기소장에 통지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하고 등기소장하고 급수가 안 맞아. 같이 밥 먹을 일이 없다고. 누가 같이 밥 먹는다고? 시군구 안에 등기소가 있으니까 시군구청장,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비빔밥이나 한 그릇 하자. 누가 전화해요?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에 통지해요. 그래서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에 통지이지 지정권자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통지하고 자기 관할 지역 내 어느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며칠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열람하죠. 치시고 이렇게 암기해요. 7, 15, 치시고. 손 씻고는 기억나요? 수시고. 그 15일짜리 몇 개 있어요. 치시고지 15일 이상 7일간 해도 오하고 나온다는 거야. 순서 바뀌어도. 그 치시고요. 요게 심의, 공고, 통지, 요게 공통 절차다 그 말입니다. 치시고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제가 수십 번 합니다. 숫자는 수십 번 합니다. 수업 들으시면. 자,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쳤다면 통지와 공고하고 통지하겠죠? 자, 재지정만 유의하시면 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합니다. 재지정할 때도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죠? 다시 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밑에 있는 누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는 최초 지정, 일부 축소 해제는 없고 뭐일 때만 재지정할 때면 심의 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한다. 최근 시험 당연히 지정할 때 의견 들어야 한다. 다시 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다. 공고 통지는 똑같습니다. 공고 통지는 똑같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누굴 거쳐서? 시도에서 거쳐서 누구한테 통지? 어쨌든 허가관청에게 가야 된다고. 갈 때 누가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누구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시도지사 지정도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아요. 여기도 재지정만 다시 지정합니다. 시도 도시계획인의 심의 전에 누구의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한다.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 재지정할 때만 심의 전 국토부 장관이면 두 사람 다 시도지사면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누구한테도 올리고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는 누구 의견? 시군구청장 의견이지만 지정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올리고 국장한테 올리고 밑에다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공고 내용 통지는 등기서장에 통지해야 한다. 누가? 시군구청장이지. 국토부 장관이 시도에서만 되고 등기소에 통지하면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시고. 그제?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 치시고. 틀리시면 안 된다. 지정 해제한다. 일부 축소하는 것도 뭐는 똑같다? 심의 거치고 공고하고 통지는 똑같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했는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지정 사유가 뭐 때문에 지정했어요? 투기,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없어졌다. 안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인정 나면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이제 좀 풀어달라고 일부 축소시켜달라고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 요청이 인정 나면 심의 거친다. 거친다. 일부 축소 해제 해야 한다.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똑같다니까요. 심의 공고 심의를 거쳐 일부 축소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 누구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없었다고 인정, 요청이 인정 나면 여기 생략된 말이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일부 축소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다면 공고를 해야 되겠죠. 공고사항도 시험에 나온다. 출제위원들이 한 개씩 냈다. 그 말은 지정 공고사항 2단이다. 이걸 한 개 냈다. 지문에 한 개 냈다. 그 말은 지정 공고사항을 한번 묻겠다.
기출문제를 푸실 때 기출문제가 바이블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개정법은 기출문제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기출문제도 하고 개정법을 싹 다 연습하는 시기가 9, 10월 달입니다. 쪽집게 백선하고 실전 모의고사. 그때는 놀면서 해야죠. 공부가 다 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지문이 한 개씩 떠요. 요 같은 지문이 한 개씩 뜬다고. 그럼 술지연이 이 지문을 알고 있다? 아니까 냈겠지. 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래 또 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모아서 묻겠다는 취지예요. 그 저희가 뭐 선생님이 별게 있습니까? 기출문제 쭉 펴놓고 여기 내고 여기 또 나오고 이건 내겠네. 90월 때 그 연습하는 겁니다. 박스 문제 해가지고 인간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지정 공고사항에 한번 나왔던 것이 이게 나왔어요. 허가 구역에 대한 축적 얼마? 5만 분의 1 또는 2만 분의 1 지형도는 공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지정 공고사항이야 지금. 지정 공고사항에는 지정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축적 얼마? 5만 분의 1 또는 지형도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 구역 내인데 허가를 다 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대상 면적도 공고되어야 한다. 박스에 문제 나오겠죠 뭐. 허가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미 허가 구역은 심의 거쳐 지정되었어요. 지정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은 이미 허가 구역이다. 지정되었죠? 허가 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언제부터? 지정의 효력을 모르니까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서 지정 이미 되었다. 공고했다.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단 말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는 이제 매매하고 싶으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걸 돌려서 내면 못 맞춘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치시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후다. 아닙니다. 기산점을 놓치면 틀린다는 거예요. 5일 보고 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과목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3일에서 틀린 지문, 7일 틀린 지문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가 되었다면 이제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이제 계약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 매매 계약하라. 이것도 허가 제도는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도 사전 허가 대상이듯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받고 투기적인 거래인지 실수요자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허가증 내주겠다는 겁니다. 허가 대상 계약 제목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허가 대상 토지는 당연히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겠죠.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면적을 정한다는 겁니다. 기준 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대1 허가 대상이고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이면 어떤 계약을 하든지 관계없이 다 허가받아야 되는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계약하고 지상권에 관한 계약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 계약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등을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공동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 시험 한번 나왔던 것이 허가 받아야 한다는 말은 뭘 적어오라고요?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신고서 가져와라 그 말이고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은 허가 신청서 적어와라 그 말입니다. 허가 신청서는 누가 적으라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매매 계약이면 매도 매수인 공동으로 적어오라고. 그러면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중개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말이 성립되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했는데 이 말이 성립되지만 여기는 사전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인적사항 들어가지 기업공유에서는 허가 신청서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단독문제 나온 겁니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일 때만 허가 받으시라고. 그럼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는다? 받지 않아도 허가 구역 안에 있지만 기준 면적 이하인 때는 방금 좀 이따가 기준 면적 보시고 어떤 권리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계약일 때만 허가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해도 소유권에 관한 계약도 아니고 지상권에 관한 계약도 아닌 전세권 설정 계약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은 허가 받는다?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계약, 지상권에 관한 계약은 어떤 계약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 매매 계약도 교환 계약, 매매 교환 증여가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죠. 그럼 이 계약은 다 허가받는가? 아니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계약인데 대가가 있는 유상 계약만 허가받으라고. 무상이 뭐는 증여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으로 설정 이전은 계약만 허가 대상이면 186조만 허가받으라 그 말입니다. 법률 행위일 때 등기가 필요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187조는 법률 규정이고 계약 아니니까 상속 경매는 허가받는다. 잘 노는 게 허가 대상 토지가 경매 대상이다.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해서 교환 계약에서 이전 등기할 때 뭘 가져오라고? 등기할 때 허가받았습니다. 에? 등기할 때 뭘 가져오라고? 허가증 가져오라고. 근데 허가 대상 계약이면 예약도 허가받아라. 예약도 포함이니까 본등기뿐만 아니고 뭐까지? 가등기도 허가 대상이다. 가등기는 허가받아야 한다.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고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다. 소유권 지상권에서 소유권은 이해가 되는데 지상권을 왜 넣는가? 지상권은 민법에서 배우시면 타인 토지 위에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축물 소유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최단기로 경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최소 몇 년? 30년은 보장해 주라고. 최소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최단기 30년 보장해 주라고. 15년, 5년 있죠? 최장 제한이 있어요?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내 토지처럼 설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래서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만? 소유권하고 지상권 들어갑니다. 유상일 때만 증여 빠지고 예약 포함되니까 가등기 허가 대상입니다. 187조는 허가 대상이다. 왜요? 계약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허가 구역이 지정되어서 지정 공간으로부터 5일 후가 되어서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대상 계약이 결정되었다면 방금 전에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이어도 허가가 필요 없다. 기준 면적을 뭐? 기준 면적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지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필요하다? 없고 허가 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정 공고된 특정된 대상자는 내가 없고 허가 대상 용도 지목에 내 토지가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받는다? 지정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을 개정해서 이게 단독문제 나왔던 겁니다. 도시지역 안 하게 되면 국토교육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 녹지지역 있죠. 주거지역 기준 면적 얼마? 60, 상, 150, 공, 150, 녹, 200. 도시지역 안인데 아직 용도지역인 주상공 녹지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이다. 얼마? 60. 요 기준 면적 60, 150, 150, 200, 60까지는 이하죠.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준 면적을 뭐? 초과할 때만 허가받으십시오. 그럼 도시지역 바뀌면 얼마? 250. 도시지역 밖은 기본이 250 초과할 때인데 도시지역 밖인데 농지면 얼마?
500초가. 도시역 바뀐데 임야이면 1000초가일 때만. 이렇게 기준 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누가? 지정권자 누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 지정 당시에 거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허가 구역 아닌데 예상과는 달리 규제가 투기가 더 확 몰리는 지역이 있다 없다? 있고 허가 구역 지정인데 거래가 뜸한 지역이 있다 없다? 요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만 원칙은 60, 150, 150을 하겠는데 다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거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다음의 면적 60, 150, 1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인정되면 기준 면적의 몇 프로? 10%까지 10분의 1까지 줄여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3배까지 늘려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시험 지문에 주거지역 기준 면적의 300%로 정했다. 주거지역이 얼마예요? 60. 60이 3배니까 180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야 되고 180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으십시오라고 규제를 300%에서 3배까지 늘려서 완화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 기준 면적의 10%. 상업지역이 얼마예요? 150이면 얼마? 15제곱까지는 이하니까 허가받지 않아야 되고 15제곱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으십시오라고 몇 프로 이상? 10% 이상 몇 프로? 300% 이하까지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공고했다면 공간 면적에 따르겠다. 10%, 300%. 요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런 따로 공고하지 않았다 나오면 60, 150, 150, 200, 60, 250, 500, 1000. 그 기준면 그대로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허가 절차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일 때 예약 포함해서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허가관청은 누구예요? 지정은 누가 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뭐 허가 신청은 어디 가서 하고? 시군구청장이 허가관청이에요.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 며칠? 15일 이내에 3가지를 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개인 간의 계약을 하고자 허가 신청 넣는데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국가기관이 공익사업이 더 필요하다. 처럼 공공용지는 국가기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개인 간의 계약 당사자보다 먼저 선자,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선매협의 대상이면 며칠 이내에 통지하라고. 15일. 그럼 선매협의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적합하다면 허가 처분하고 허가증 발급하든지 아니면 15일 이내에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뭐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라고. 며칠요? 1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선매협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 통지도 하지 않고 허가증 발급도 없고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도 없다. 이를 혜택, 게을리하고 있죠. 그러면 불허가로 간주하겠나요? 허가로? (15일)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허가로 간주하니까 지체 없이 허가증 다음 날부터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서 통지하든지 허가증 발급하든지 불허가 처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15일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뭐로?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불허가로 본다 하면 안 돼요. 허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이게 허가관청이 할 일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허가 대상 계약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한다는 말은 뭘 적어오라고? 허가 신청서 제출하라고. 누가? 당사자가 공동으로. 누구는 빠지고? 개업공사는 빠지고. 허가 신청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적어와라 그 말이죠.
그럼 계약 내용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겠다. 투기적인 거래인지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가져갈 때 모두 허가 신청서에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내용을 적어오라 그 말입니다. 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안 되니까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내주겠다고 말하니까 네가 내 관할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해서 뭐로 이용할 건지 적어오라고. 토지 이용 계획도 적어오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다. 이기 때문에 내 관할 지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어디 적어오라고? 허가 신청서에. 허가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이만큼이다. 개업 공용사는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당사자 인적사항. 암기사항도 아닌 것이 허가 받고자 하는 토지 지범, 지목 면적, 토지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다면 정착물 중 건축물인지 기타 공작물인지 임목이 어느 상 적어오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권리는 두 가지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니까 권리 종류를 적어오라고. 그 다음에 어떤 금액. 왜 예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이니까. 계약하기 전에 합의된 내용만 적어오라고 그냥. 예정 금액을 적어라. 이 예정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고 두 군데 더 필요하다. 방금 토지 이용 계획도 적어온다 그랬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오라.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해서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한 개씩 쪼개서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임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권리 종류, 예정 금액,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한 개 낱개로 쪼개서 읽을 줄 아시고. 시군구청장은 기준 잡고 계실 게 며칠 이내에 세 가지를 한다고요? 10월 기준 잡고 선매 협의돼서 하고 허가 처분, 허가증 발급하든지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해야 한다. 자, 허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다시 서류로 가져오라고. 첨부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서도 가져오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어야 한다. 이게 나중에 공부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매매 계약 신고할 때 토지 1억 이상, 6억 이상 기억납니까? 수도권 등에서 1억 이상, 수도권 등 외이면 6억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이용 계획하고 취득 자금 조달 적어야 되죠. 그러면 보시라고. 이제 한 개가 지금 매매 계약하는 토지인데 수도권 등이다. 필지 매매면 1억 이상이면 뭐 적어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적어야 되죠. 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근데 지금 매매 계약하는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다.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고 수도권 등이다. 매매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다? 1억이면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증이 나오면 그때 뒤에 매매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절차에서 이미 뭘 제출합니까?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서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 여부를 시군구청장의 허가관청이 확인해서 허가증이 나왔다는 말은 적합하다 그 말이네.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할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할 때 또 수도권 등에서 1억 이상이라고 해서 또 매매 계약 신고할 때 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또 제출해야 됩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매 대상 토지가 수도권 등에 있고 1억 이상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 싶으면 신고 절차에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그 매매 계약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어서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면 허가 절차에서 이미 확인을 끝내서 허가증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계약할 때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외사항입니다. 나중에 문제풀 다시 보시고 허가 불허가 처분은 며칠요? 15일. 15일 처리 기간 내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허가증 발급도 없고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도 없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없다. 끝난 다음 날에 허가 간주, 불허가 간주.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그죠?
자, 허가 대상 토지이어도 특례란 말은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방금 전에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일 때, 매매계약, 교환계약일 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 계약이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토지는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뺏어오는 거죠. 계약입니까? 아니고 뭐 잘 나오는 게 경매. 경매는 187조죠. 최근에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었다. 체납처분. 체납처분에서 압류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계약이다. 강제집행한다 그 말은 국세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요. 경매하고 공매가 있다고. 강제집행은 계약이 아니죠. 잘 나오는 거 2번 4번이고 자 요거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 지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중복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거꾸로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 지역 보고 허가 받았다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한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 등의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 구역 지역에 따라 이미 외국인이 취득 허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수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 2번 4번부터 경매나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나면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받은 경우에 다른 법에 따른 의제는 다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증 나왔죠? 매매 계약이면 뭐는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 없이 해야 된다. 그죠?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면 금인은 받아야 할 것인가? 허가 받으면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토지가 농지이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뭐는 해야 한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최근 시험에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허가 받았습니다. 뒤에 본다 이렇게 오 한다는 겁니다. 뭘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X. 허가증이 발급되었다면 등기할 때 뭘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뭐는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간주조항을 시험에 잘 묻는다는 겁니다.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했다.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일단 2년 이하 징역은 군사문화 요소랑 똑같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았다.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으면 나오면 2년 이하 징역인데 벌금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얼마?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2-100분의 30. 외국인 특례 조항에 따라서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는 2-2. 여기는 2-100분의 30. 당연히 허가 받지 않았으면 계약은 뭐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는 똑같죠. 군사문화유산 생물생태도 허가 없다 나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재만 2-2인가 2-100분의 30을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허가 구역입니다.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쉬었다 합시다.